자, 5월달 답안 특강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오늘 양이 좀 많지만, 오늘 문제가 여러분 내용에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코로나19 방과 후 1번, 재난, 위험, 위기 및 출작, 아마 위기나 위험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자, 운리백 위험 사회론을 꼭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 소통하고 위기 관리 활동, 요 두 가지가 최소한 기고요. 자, 협력 거버넌스가 왜 재난 안전 관리에 중요한지 얘기를 적어 놨습니다. 3번은 2020년 대학 모의고사는 사실 1번과 2번까지만 나왔고요. 제가 배점을 좀 줄여서 요즘에 강조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초 개념을 좀 아시고, 그냥 정보 역할 같은 경우에는 최신 이론으로 한번 연결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답안 작성 방법론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회 강의 핵심은 이건데요. 됐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신림동에서 가장 핫한 유튜브 아시죠? 거기 있죠. 정경호 TV 발표해 주시고, 오늘 강의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이메일도 있고요. 밴드는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을 치면 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이 가장 문제가 유튜브는 좋긴 한데 자료를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페.다음.net 엄청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그죠? 제가 정치니까, 제가 이제 고시학원 강사니까 정고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제 다음 카페에 정경호 치면 한 3페이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뭐 농구선수 정경호, 영화배우 정경호 막 이렇게 놓으니까, 뒤에 뭐 행정 이런 거. 제가 좀 더,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 계속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영상은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자료는 다음 카페를 이용하든지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근데 밴드는 하도 광고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요즘엔 가입 신청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가입 신청하시면 금방 제가 또 승인해드리면 거기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갑시다. 문제의식, 서론. 지문에 있는 용어를 꼭 써라. 별표 중요하죠? 지문, 별표 한 쳐주시고, 절대 원칙.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사례를 써야 돼요. 알았죠? 제시문 플러스 알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시문을 안 쓰고 여러분들이 막 만든 사례를 쓴다든지 여러분이 아는 사례를 쓰면 안 돼요. 알았죠? 문제지향적인 답안 쓰기에는 제시문을 꼭 써야 됩니다. 자, 서론은 정반합. 포스트 코로나의 회복 탄력성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반.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대책이 부족하다. 대응이 부족하다. 합. 이하에서는 민간 협력 관점에서 체계와 회복 탄력성을 위한 과제를 논의해 보겠다. 알았죠? 이렇게 정반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별화는 역진기납입니다. 그죠? 역진기납.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말, 저는 오늘 갑자기 이거 쓸 때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왜지 라임이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길래 그냥 이 단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 중요한 거는 꼭 잘 들으세요. 이하에서는
논의하겠다라는 그런데 특히 뭘 강조하겠다. 아니면 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내용을 어디에도 결론에도 꼭 써줘야 돼. 알았죠? 요 한 번만 지켜주시면 다시 요거 뭐라고요? 제시문 내용을 꼭 쓰고 서론과 결론의 단어를 일치시켜 주시면 답안을 아주 논리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서론엔 조금 시간 투자를 해도 돼요. 왜요? 서론 이꼴 결론이다. 서론 이꼴 결론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쓰실 때 특별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내용 요약을 해준 다음에 다시 강조해야 될 내용들을 그다음 그대로 그냥 뺏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진기납. 자, 두 가지. 역진기납, 매핑, 미줄짝, 역진기납, 매핑이죠. 이 경우에는 민관협력 체제다. 그죠? 그 경우에는 결국은 코로나에서 민간협력에 관한 사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남시 사례도 좀 기억하시고 그 자원봉사자들 얘기도 좀 기억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가면 시민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요 민간 협력을 통해서 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시민에 대한 지원 또는 NGO에 대한 지원을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쓰려면 어차피 여기 문제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협력 거버넌스하고 난제가 나왔으니까 코비드19가 난제라는 거는 이 분의 출제자의 기본 전제죠. 그죠? 그럼 난제가 뭐다? 비구, 영교다. 비구조적이고 영속적이고 교차적이다. 자, 협력 거버넌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저는 이제 로호대저를 좋아하죠. 그죠? 로제의 협력 거버넌스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그럼 다양한 행위자들을 위해서 하남시사를 쓰고 네트워크하고 실내에서는 NGO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초안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좀 다른, 여기는 이제 위기에 관한 거는 제가 좀 문제를 변형해서 좀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했고요. 사실 이 대학보유사 시험 문제는 요만큼. 그렇죠? 위기의 개념이나 종류 등은 물리 100 얘기는 여러분한테 제가 인포메이션을 드리려고 넣어놓은 거니까 좀 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아무도 예상 못해요. 그죠? 그죠? 됐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나왔죠. 작년에 뭡니까? 뭐 국가 역할 사실 그때 나올 때 지금 신천지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그 당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바로 그걸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노든지 포스트 코로나가 노든지 놓을 테니까 관련된 정리는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역진기납 매핑 별표. 지금 요게 매핑이죠. 요게 이렇게 서로 해서 그러면 NGO에 대한 지원은
계속 써보세요. 관련된 거 그냥. 무슨 지원? 간접 지원, 봉사 크레디트 제도. 뭐 여기 또 뭐라겠어요? 서비스형은 어떻고 저떻고, 창도형은 어떻고 저떻고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쭉 다 써놓고 이때부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 3번이고 여기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 4번인데 여기서 회복 탄력성 얘기도 협력 거버넌스를 살리려면 어디 측면과 정부 측면과 민간 측면을 나눠서 쓰는 게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했던 이 문제하고 틀이 잘 맞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1번, 2번, 3번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이분이 지금 사실 이 부분 문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요 세 개. 난제다 협력 거버넌스가 재난 안전관리에 왜 좋은지 쓰라는 거죠. 여기 핵심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넣은 문제이지만 이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목차는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두 갈씩 방금 말했죠. 항상 뭐요? 서로를 맨 마지막에 항상 뭐 특히 뭐 하고 싶은 거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은 무슨 리더십? 조직 리더십. 인사는 인사 리더십. 재정은 재정 리더십. 그죠? 제가 보통 가장 많이 강조하라고 쓰는 게 리더십이죠. 그냥 쓰기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조직 리더십은 상호 연계적 리더십. 인사 리더십은 섬김 리더십. 재정은 변혁적 리더십.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서론. 제시문을 꼭 단어, 사례까지 알았죠? 제시문에 있는 걸 그냥 목차화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제시문에 있는 걸 목차. 예를 들면 중요성이라고 하면 배경이라고 쓰지 말고 중요성이라고 쓰고, 장점이라고 하면 뭐요? 장점이라고 쓰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서로는 정반합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역진기납으로 매핑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역진기납으로 매핑을 해줄 필요가 있고, 두 갈씩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논리를 강조하는 답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공신력 있는 설명, 근거라고 써서 근거, 그죠? 가장 강력한 근거는 행정학이니까 학자죠. 학자. 행정개혁이 왜 중요해요? 잉글레햄은 행정에서의 변하지 않는 상수는 행정개혁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실수권을 왜 허용해야 됩니까? 학습 조직에서. 학습 관료제를 정한 누구? 캐틀은 실수권의 허용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장하면 썰이 되지만 학자나 OECD나 이런 쪽을 인용하면 뭐가 된다? 아주 공신력 있는 설명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목차. 형식은 글자는 크게 또박또박하게 띄워 쓰고, 글씨 안 좋으면 여백이나 띄워 쓰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 밑에 있죠. 동그라미 3번. 그냥 첫째 둘째 하지 말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땡땡이, 그죠? 이런 거 많이 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논점 파악.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목차화해라. 알았죠?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목차화해라. 제시문에 죽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무슨 답안? 문제지향 답안. 제가 했죠. 거기 암기한 걸 쓰는 게 답안이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을 쓰는 게 답안이죠. NPM 놓는다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NPM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그죠? 또는 이 선생님이 기출문제 많이 보셨죠, 그죠? 자, 이거 전부 다
기출 문제인데요. 그래서 NPM을 평가하시오. 1번. 2번에 네트워크 조직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네트워크 조직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NPM에 뭐가 문제다? 너무 시장 주도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문제이니까 이제는 민간 협력의 네트워크로 가자. 이렇게 되겠지만 2번에 NGO에 의한 정보개혁을 설명하시오. NPM을 평가하시오. 이분은 NGO가 우리나라 정보개혁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논지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NPM에서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수동적 존재로 본다는 것을 강조해줘야지 이 문제하고 잘 연결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형평성을 손상시키니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를 써주는데 최근 부각되는 아니면 핵심적 비판 이렇게 해서 뒤에 문제가 네트워크 조직이 있으면 여러 행위자들이 수평적 협력 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니까 핵심적 비판이 너무 시장 주도적이다. 뉴 가버넌스가 죄송합니다. NGO가 나와 있으면 핵심론적 비판이 뭐다? 너무 고객을 수동적 반응적 존재로 바라본다. 게다가 민주화로 인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그 참여를 보습할 수 있는 NGO에 의한 행정개혁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3번 부제는 꼭 활용해 주시고 그죠?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부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써도 돼요. 처음에 써도 되지만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진짜 부제만 다 쓰고 나서 2, 3분 남았을 때 목차 잡은 거 옆에다가 여러분 밑에 썼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 단어만 쓰면 돼요. 별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제는 잘 들으세요. 글씨 안 좋은 사람은 부제를 무조건 써야 돼요. 이게 오히려 전략적인 건데 그 대신에 부제 쓸 때는 좀 또박하게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씨를 안 보고 부제만 봐도 내용을 파악하고 그냥 쑥쑥 넘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글씨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4번. 좀 학자는 좀 성실하게. 그죠? 윌슨이라고 쓰지 마시고, 우리 우드로 윌슨도 있고, 무슨 윌슨도 있어요? 제키 윌슨도 있으니까, 앞에 영어 이름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면 좋겠고, 5번. 환경변화 노력했고, 현황 있고, 개선 방안 있겠죠. 그죠? 답안은 무조건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됐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예산제도 됐습니다. 그 현황하고 환경 변화를 순서를 바꿔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저조고양이라는 여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재정 운영의 성과가 강조되는데 여전히 LIBS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나왔으면 뭔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향을 논하겠다. 됐습니다. 환경 변화, 기존의 문제점, 변화 노력, 앞으로의 방향 맞죠? 그럼 여기 반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기존 예산은 LIBS와 세부 지출 항목별 예산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최근 이런 재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성과가 강조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방향을 논해야겠다. 이렇게 뭐 어떤 순서든지 상관없는데 그냥 대충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알았죠? 저는 정반합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계속 하여튼 여러분 똑같은 논리고 좀 맞죠? 정의죠. 바람직한 방향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합. 이하에서는 이렇게 논의하겠다. 재정에서는 뭐 이미 목차가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가 딱 있으니까 됐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 예산에 초안이 그냥 자연스럽게 완성됐죠. 이건 뭐 요즘에 뭐요? EVM 기반으로 하자. 됐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자체 내용의 문제는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고, 뭐 국회, 국민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뭐 이게 뭐 감사원 이런 거 대충 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씩만 딱딱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답안 쓰기 아주 편하죠. 어떻습니까? 답안 쓰기 참 쉽죠. 아주 뭐 개꿀입니다. 개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학문 자체는 학문적인 논리에 따라서 재밌게 이해를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늘 저는 이 강사분들이 어설프게 교수 티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행정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과목을 하는 거예요? 시험 과목으로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오롯이 뭘로 말해야 돼요? 내 NPM 잘 이해 안 해도 돼요. 그죠? 이 학자가 뭐, 이 학자가 뭐 주냐, 이런 걸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수업 마인드 빵점이죠, 빵점.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라고 얘기하면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물론, 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통계도 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은 시험 과목으로 공부하니까 출제 경향을 봐서 A급, B급, C급 나눠서 행작 58점 정도만 맞으면 된다 싶으면 그냥 C급은 버리고 A급, B급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수가 잘 나오는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점수가 잘 나오는 공부를 하려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패트 폭행을 해야 돼요, 패트 폭행. 제도만 제대로 써줘도 되게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설사식으로 구성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앞으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인사행정의 문제점 아니면 채용의 문제점 1번, 2번, 3번, 4번, 5번 방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쓰면 좋지만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설사식이고 채용은 체계적인 계획과 모집과 선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쓰고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어디가 학문적인 접근입니까? 이쪽이 훨씬 더 학문적 접근이죠. 다시 오늘 비가 와서 분필이 아주 눅눅하네요. 그죠? 어떻게 접근을 써야 된다? 체계적으로 있네요. 여기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체계. 요 체계적으로 쓰는 거는 딱 4개만 준비해 가면 돼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몇 문제 나와요? 3문제 나오죠. 3문제. 3문제 나오니까 4개를 준비해 가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8개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미 조직, 인사, 재무에서 체계가 있죠. 구조, 관리, 채용, 개발, 사기관리. 예산 과정이니까 편심, 직결.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는 좋습니다. 알았죠? 표는 아주 좋습니다. 알았죠? 표를 사용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알았죠?
학습 조직은 개방형 관료제와 비교하고 개방형은 폐쇄형과 비교하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하고 알았죠? 비교하면 쓰면 되겠어요. 자, 논의의 결론은 논의 요약 및 추가 논의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논의 요약 밑에다가 주장 쓰세요. 그리고 급하면 잘 들으세요. 급하면 논의 요약은 쓰지 마요. 그냥 급하면 위 논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옆에다 쓰세요. 리더십, 문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리더십과 문화. 그럼 이제 인사는 뭐요? O, PM으로 쓰면 되고, 재정은 OMB로 쓰면 되죠. 리더십과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시험이 안 나, 우리가 열심히 외워갔는데 시험에 안 나온 걸 쓰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인사에서는 인사가 기관이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재무에서도 OMB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는 이제 리더십하고 문화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제 강의 듣는 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Evidence Based Management. 증거 기반 관리. 요것도 이제 왜 좋아요? 요거는 사실은 그냥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증거 기반 채용 관리. 증거 기반 아까 프로그램 관리. 그죠? 증거 기반 인사. 증거 기반 조직. 그죠?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 보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 증거 기반 관리가 최근 행정학에 뜨고 있으니까 게다가 작년 2020년 12월에 시행되고 또 데이터 직류라든지 최근에 핫하거든요. 또 신선하고 공부한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옛날 선생님들이 채점하면 아이고 이놈 이런 것도 찾아봤네. 왜냐하면 리더십 문화는 좀 식상한 맛이 좀 있죠. 중요하지만 그런 약간의 속성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분석 틀입니다. 멘탈 모델링 요거죠. 체계 됐습니다. 논리 체계 여러분 흔히 말하는 틀이라고 얘기하죠. 갑시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3대 변수 맞죠? 조직, 인사, 재무 맞죠? 조직, 인사, 재무 3번도 많이 쓰죠. 그죠? 내부, 외부 그죠? 대외적 측면과 무슨 측면?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과 도초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좀 큰 문제에 잘 맞아요. 인사 행정의 변화 방향. 대외적 측면에서는 다문화주의라든지 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그죠? 또는 흔히 잘 아는 저조고양의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하고 대내적 측면에서는 그러면 개발하고 사기관리니까 여기는 이제 채용으로 써도 딱 맞죠. 그죠? 대외적 측면, 대내적 측면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방향과 구체적 방향, 장기적 방향과 단기적 방향 됐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무조건 최후의 보루로 써야 됩니다. 최후의 보루로.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적극 모집.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선발 도구는 NCS나 블라인드. 요렇게 이제 써도 되는데 우리 채용 관리의 방향. 무슨 방향? 기본적 방향. 그리고 구체적 방향. 그래서 여기서 계획, 모집, 선발을 쓰고 기본적 방향에서는 맨날 제가 쓰는 거 뭐예요? 문화, 기관 됐습니다. 연계 채용하고 개발 관리하고 사기 관리가 연계돼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잡아서 써도 여기 더 오히려 괜찮죠. 왜요? 좀 넓게 한번 봐주고 체형관리 좁게 한번 봐주고 요 틀은 어디서 다 쓸 수 있냐면요. 방금처럼 프로그램 예산이 나왔으면 사실 여러분 잘 모르면 어떻게 써야 돼요? 분부 푸단이라는 걸 모르면 어차피 내용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본적 방향에서 인사기관, 예산문화, 성과관리와 연계하자 이런 기본적 방향 쓰고 구체적 방향에서 내용의 체계화, 이부형 기반의 분류 대충 뭔 줄 알면 요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요 틀을 무조건 기억해다, 알았죠? 이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 방향은 크게 기억했다가 만약 체형 관리가 30점으로 놓으면 이렇게 좀 크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만약 체형 관리가 20점으로 놓으면 내가 아는 거 많다 싶으면 이거 기본 구체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내용을 많이 써줘야지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죠? 내가 아는 게 좀 적다 싶으면 무슨 방향과 무슨 방향?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 방향이라고 적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가장 많이 씁니다. 기본적 방향, 구체적 방향, 장기적 방향, 단기적 방향이 하기도 하고요. 거시적 방향, 미시적 방향이 하기도 하고 거시, 미시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좀 경제학의 냄새가 좀 나니까 선생님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략 전술도 가끔 쓰는데 여기 이제 군대 용어죠, 그죠? 잘 안 쓰고 그래서 일반적 방향, 구체적 방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좋죠. 하드웨어는 이제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인사나 재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같은 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적 방향이죠, 그죠? 민주성과 능률성 주로 이제 장단점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요게 이제 뜨는 틀이 아까 봤죠, 그죠? 재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요? 재정민주와 재정효율이라는 틀로 쓴다. 제도적, 비제도적 요즘 잘 안 씁니다. 수요 공급도 요즘 잘 안 쓰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9번이죠. 그냥 이것을 기억하시면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적 방향, 구체적 방향. 기본적 방향에서는 항상 두 개 뭐요? 리더십, 기관, 문화. 리더십, 기관, 문화. 구체적 방향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걸 쓰면 되고요. 또 하나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6번. 뭔가를 평가할 때는 줄글로 쓰지 마시고 뭐라고? 무슨 측면? 민주 측면, 효율 측면. 민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요? 참여, 공, 투, 책, 신, 대형. 대충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민주성이죠. 됐습니다. 참은 참여겠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신뢰할 만하고, 대형성 있고, 형평성이 있으면 요즘에 이제 형평성보다는 무슨 성? 보장성, 요즘에는 이제 포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됐습니다. 참공투, 책신대형과 같은 흐름이면 민주성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민주적이란 말은 적어도 요 단어 중에 하나는 걸려들어야지 민주적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예산 운영을 체계화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면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거죠. 자, 효율성은 외워야 되겠죠.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이 있죠.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미리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많이 쓰는 거니까 미리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기술 효율은 비용을 줄이고 낭비를 줄이고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효율의 대표적인 것이 증거 기반 관리죠. 더 좋은 기술을 사용하니까. 배분 효율은 공급되는 서비스가 적시에 정량 만족적으로 공급되었을 때 무슨 효율이 제고된다? 배분 효율이 제고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행정학 문제가 제도죠, 제도. 프로그램 예산도 사실 제도죠. 총액 배분자율 편성도 제도고. 사회 자본 같은 거는 이제 제도가 아니지만, 그죠? 거의 대부분 제도니까. 제도는 플랜, 그러니까 설계 과정 또는 기획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실시 과정이라고 그러고, 평가 및 활용이죠. 플랜, 이게 싫으면 그냥 요 두 개는 그냥 사전적인 관점이고, 요 두 개는 사후적인 관점이다. 아니, 이렇게 요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사전적, 사후적. 그러면 플랜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냐? 잠깐만요. 이거 한번, 그럼 자. 자, 채용 제도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외웠던 대로 빡빡하게 써주는 방법이 있죠. 계획, 모집, 선발. 또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 방향과 무슨 방향? 구체적 방향으로 쓰는 수도 있죠. 자, 채용 제도에서 내가 뭐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 도입 전 플랜 단계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을 명료하고 어디에서 필요한지 수요조사나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요. 두 과정에서 C 과정에서 그래서 플랜 2C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좋죠. 왜요? 딱 받는 순간 그냥 이거 자체로 체계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죠? 얘가 아주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느낌을 바로 주죠. 그러면 2에서는 뭘 써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플랜에서는 내용, 계획, 목수입니다. 계획, 목적, 수요조사. 이 수요조사가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게 뭐예요? 적합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거 많이 하죠. 직위분류제로 바로 전환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자. 수요조사는 우선 도입이라고 쓰시고, 우선 도입. 이거 좋네요. 이거 거치대. 우선 도입 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공유하자 쓰시고 플랜에서. 비전 공유 아시죠? 쉐어리드 비전 아시죠? 비전 공유. 비전 공유 넣으면 이제 역시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쓰시면 되겠고. 자, 2에서는 내방유가입니다. 그죠? 내용, 방법, 유형, 과정. 내용, 방법, 유형,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C는 평보활이죠. 평가, 보상, 활용. 그래서 보통은 모범 사례 전파를 해서 공유하고, 자, 보상을 해줘야 되죠. 우리 이제 공무원에 보상을 넣으면 항상 답은 무슨 보상?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비경제적 보상으로서 보직 선택권이라든지 해외 연수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플랜 2C 쓰기 귀찮으면 뭐라고요? 사전, 사후. 그러니까 사전은 빨리 정해놓으세요. 그죠? 플랜하고 2는 사전이다. 아니면 플랜만 사전이고 2하고 C는 사후다. 좀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고, 종합적인 틀이 있는데 뭐 요거는 한번 넘어가시고, 정보체계로 넘어가시고, 다음 제가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거죠. 그 유명한 뭐죠? 매핑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뒤쪽에 많이 있죠. 자, 시험 문제가 나와 있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논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고요? 방향에서 이 학생은 틀이 잘 잡혀 있죠. 그죠? 과정하고 제도적인 기반으로 써놨죠. 그죠?
안에 내용을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학생의 논리 구조니까. 자, 다시. 제발 초안은 이제 보는 순간 알았죠? 어떻게 해요? 가로로. 그러니까 원칙과 방향을 썼습니다. 그러면 편성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을 쓸 텐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자율도 주고 전략적이고 거시적이죠. 핵심 단어. 그러면 아마 이걸 쓰려면 전략적 재정 운영이 돼야 되고 거시와 미시가 조화로워야 된다. 즉 직관과 분권이 조화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에서 뭘 써줘야 돼요? 장기적인 비전이 중요하니까 저조고양을 써준 다음에 그래서 뭐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전략 수립이 중요하니까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중요하게 이렇게 연결됐죠. 내가 뭘 먼저 쓸 건지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나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단기적이고 기초적인 기본 구조가 바뀌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어주는 그러한 예산 개혁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예산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쓰는 재정 성과 관리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는 기존의 투입 중심이다. 그래서 성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재정 환경 변화가 성과를 강조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쓰는데 바로 쓰지 말고 다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적어도 구체적 방안이면 무슨 방안이 있다? 기본 방향이 있겠죠, 그죠? 쭉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바로 위에 매핑이 이렇게 이제 그죠? 요게 이제 요 정도가 여러분 초안입니다. 초안 여러분 뭐 아라비아 1번, 2번 쓰는 게 초안이 아니고 아주 상세하게 써놨죠, 그죠? 초안을 잘 안 잡거나 답안 쓰기가 늦은 애들한테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 한 2번 정도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머릿속에서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다시 초안은 가로로 쓰고 맨 마지막에 방향을 먼저 쓰고 과제를 먼저 쓰고 그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역진, 백워드로 뭐가 전제돼야 되는지를 쭉 써내려간다는 거죠. 자, 다음 답안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답안 잘 썼죠? 그다음 답안 샘플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답안이 좋은지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07년인가 6년에 수석 합격한 학생 답안이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던 것은 그 글씨 자체만 봐도 아주 그죠? 입체감이 있어서 답안이 아주 좋죠, 그죠? 이렇게 뭐 글씨가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은 잘 보세요. 로마자 글씨와 아라비아 글씨와 본문의 글씨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 학생 그냥 무조건 세 줄, 한 줄 띄우고 세 줄, 한 줄 띄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줄에 영어 단어라든지 땡땡이 무조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분량도 여러분 잘 안 넘어가요. 다음 넘어가시면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에 본문의 아라비아 2번 한국의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갑자기 여러분 글씨가 위에 보면 위에보다 확 작아졌죠. 또 2줄밖에 안 썼죠. 왜 그랬을까? 바로 결론을 쓰려는 이 학생은 결론 쓰려면 한 3줄에서 4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장수가 줄었으니까 갑자기 글씨가 작아져서 2줄로 써가지고 그지? 됐습니다. 완성했다는 거죠. 그죠? 아니 퍼펙트한 답안이죠.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진짜 답안을 지배하죠. 여러분 막 허겁지겁 쓰기 바쁘고 막 그런데 이 학생은 내가 이렇게 써내려가면 양이 적겠구나라고 해서 갑자기 글씨를 줄이고 내용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요 답안이 이제 여러분한테 논쟁적인 답안일 수도 있는데, 가요 알아서 판단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안이 좀 부실해 보이느냐, 컴팩트하냐의 경계선에 있는 답안이에요. 2018년 교육행정 수석학회관 답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 답안을 잘 보면서 여러분 답안을 한 펼쳐봐서 꼭 비교해야 될 거는 한 줄의 글자 수예요. 그죠? 한 줄의 글자 수가 28글자를 넘어가면 엄청나게 답안 쓰기 힘듭니다. 이거는 이미 과학이야, 과학. 알았죠? 그리고 이 학생처럼 딱 요 정도 한 18글자 이상, 28글자 이하 정도가 되는 게 딱 좋고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그죠? 글씨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10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서브노트 느낌으로 썼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장점 밑에 딱 있으니까 읽기 편하죠? 뭐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그냥 한 줄, 두 줄씩 이렇게, 그죠? 됐습니다. 아, 선생님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좀 더 쓰시고, 요 정도만 써도 이 학생은 이제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거 교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장수 채우는 쪽 하라고. 합격할 때는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이 최고 점수 이렇게 썼는데 최고 점수 받았을 때 68점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의미 없는 의식의 흐름처럼 답안지 양 채우기보다는 핵심 단어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박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넘어가시죠. 13페이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사조직 합격한 학생의 답안인데, 딱 봐도 남학생 글씨인데요. 글씨가 큼직큼직하니까 보기 좋죠? 그리고 이 학생의 특징은 들여쓰기를 아주 많이 했죠. 그죠? 들여쓰기를 많이 해서 목차가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채우는 듯이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다음 17페이지.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한테 좀 하라고 요즘 가장 강조하는 답안인데, 앞에 있는 모든 답안들의 어떤 진화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18페이지 가보시면 17, 18페이지 다 보도 어떻습니까? 일단 이 답안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요? 모든 목차는 다 띄워요. 앞뒤로. 맞죠? 모든 목차는 다 띄우고 본문의 글씨는 최소 5줄 이상. 그리고 글씨도 좋지만 부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에 보면 일반 행정과 지향, 화살표, 전문성 부족. 여러분이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럼 본문의 내용은 안 읽어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맨날 뭐라고요? 목차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듯이 구성해라. 화살표가 아니더라도 일반 행정과 지향, 땡땡 뭐? 전문성 부족. 그럼 그 밑에 내용은 그냥 대충 그냥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쓰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내용 알고 있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역량, NCS 답이 딱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방가루 2번. 역량 평가에 기반한 개발, CBC 속진 인용. 답이 나와 있죠. 이렇게만 봐도 이제 이 학생은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죠. 그죠? 역량 평가에 기반한 유지. 무슨 급? 역량급. 됐습니다. 결론. 쭉 나와 있는. 결론 이제 저는 여기서 뭘 쓸 것 같아요? 인사행정이니까 인사 혁신처라고 쓰기보다는 뭐요? 미국식 OPM의 도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또 강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답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만연체라 그러죠. 이렇게 목차 잘 안 잡고 그냥 쭉 통으로 쓴다는 표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해도 붙는 답안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굳이 뭐 제가 뭐 이렇게 쓰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쓰는 분, 좋아하는 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분, 좋아하는 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